저는 참 행운이라고 생각한 게 실력이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 회사를 옮겨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진짜 복이 따라야 되는데 저는 참 복도 잘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유니리버, 물론 출발은 애경에서 했지만 영국 유니리버, 미국 다이아사, 스위스 로슈사, 그리고 KTF, 그리고 중국 세라젬, 이러한 식으로 다국적을 다닐 수가 있었잖아요. 그 다국적 기업에서 그 일을 하면서 영어도 배울 수가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우리하고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재미있는 입사 인터뷰할 때 얘기가 있습니다. 참 재밌게 했던 건데 로슈사에서 얘기입니다. 인터뷰를 대한민국 유명한 마케팅 전문가 20명을 2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적임자를 못 뽑았다는 소문이, 그러니까 헤드헌터 시장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친한 친구 한 명이 인터뷰에서 떨어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식이 되게 까다로워 말하면서 푸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까다로운 놈 전화번호 좀 줘봐라.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름도 재밌어요. 미스터 리버헤어야. 리버헤어. 전화를 딱 받으면서 누구냐 그래서 나는 미스터 조라는 사람인데 내가 듣기로 네가 굉장히 똑똑한 한국인 마케팅 중역을 찾는다고 들었다. 사실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굉장히 똑똑한 마케팅 중역이 하나 있는데 소개해 줄까? 그러니까 누구냐? 그래서 바로 나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똑똑한 중역이라고 그 사람을 추천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딨나 싶을 정도로 저는 재밌으면서도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호기심이 확 작용했는지 내 프라이빗 팩스 번호가 받아 적을 수 있겠느냐, 받아 적었어요. 이걸로 지금 리즈메를 보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바로 보냈습니다. 근데 답이 왔어요. 전화가 내일 아침에 노보텔 강남 엠베서더 호텔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07시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네가 어떻게 똑똑한지를 얘기 좀 해줘라. 그래서 뭘 얘기를 해줄까 많은데 그랬더니만은 네가 가장 성공적인 제품을 하나를 마케팅한 것을 얘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잘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로 샴푸 얘기를 했습니다. 경쟁사가 이미 선점한 시장이다. 태평양 화학 가장 막강한 아모레에서 투인원 샴푸 시장을 투웨이 가지고 석권을 했고 뒤에 바로 이어서 랑데뷰가 LG 두 번째 큰 그때 당시요 화장품 회사 LG가 또 두 번째로 넘버 2로 석권한 시장, 이미 게임 끝난 시장에서 1년 뒤에 내가 들어가서 6개월 만에 시장을 다 눕히고 넘버 1 브랜드 만든 거를 쫙 얘기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물론 거기에는 프로모션 전략, 모델 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케팅 리서치 이런 거를 막 포괄적으로 다 디테일하게 1시간 동안 영어로 혼자 얘기를 한 거예요. 가만히 1시간 동안 듣더라고요. 끄떡끄떡 하면서 듣고 나서 딱 한마디, 애뉴얼 샐러리를 얼마 원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봉 최소한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입을 딱 벌리면서 That's my annual salary. 화를 쫙 내면서 그거는 내 연봉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마디가 뭐냐, 나는 얘기했잖냐, 나는 스마트한 사람이지만 굉장히 비싼 사람이기도 하다. 혹시 싼 사람을 원하면 내가 지금 얼마든지 너한테 소개해 줄 수 있다. 날 데려가려면 그 정도 연봉 아니면 날 데려갈 수 없다.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웃지도 않았습니다. 표정도 굳었습니다. 그때만 이 사람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이렇게 에러건트라고 그러더만요. 이렇게 건방지고 쉽게 얘기하면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말이 어딨냐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나는 절대로 에러건트하지 않다. 팩트를 얘기하는 거고 진짜 네가 날 원하면 난 그 연봉 아니면 절대 내고는 못한다. 그랬더니만 상한선이 있나 봐요. 예산이. 이 예산까지는 자기 결제선이지만 그 이상은 스위스 본사에서 결정을 해야 된대요. 이거 자기 결정을 못 한대요. 그러면 스위스 본사로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침 스위스 본사 그 HR 담당이 홍콩으로 오는데 그 홍콩으로 올 때 네가 홍콩 가서 인터뷰를 하고 오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홍콩으로 갑니다. 홍콩으로 가서 30분 동안 인터뷰를 하고 바로 합격해가지고 와서 연봉 10원도 안 깎고 그대로 제가 다 받았죠. 그때 제가 깨달은 거 있죠. 까다로운 사람한테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또 아주 잘난 척하는 사람한테는 더 잘난 척을 해야 이 사람을 코를 납죽하게 할 수 있지. 그들과 타협하고 외국인이라고 오냐오냐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대시할 때는 대시하고 또 숙일 때는 속이고 엎을 때는 엎고 물렁물렁 할 때는 한없이 물렁거리고 이렇게 이제 항시 딱딱하거나 항시 물렁거리거나 항시 굽신거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time, place, occasion 그죠? 시와 장소와 때에 따라서 그죠? 경우에 따라서 몸놀림이 플렉시블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배포도 있어야 된다. 절대로 난 내가 갑이지 을이 아니다. 저 사람이 날 리크루팅 한다고 저 사람이 갑이다? 아니다. 회사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주도적이어야 된다. 이 세상 모든 일이 나는 그렇다고 봐요. 일단 내가 주도적이다. 그러나 양보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되 그 주도적인 거는 나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부분은 성공하더라. 그리고 어떻게 1시간 동안 실력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1시간 동안 하는데 1시간도 길어요. 그런데 1시간 동안 보일 수 있는 건 뭡니까? 애티튜드. 그 자신감 있는 그 모습, 톤 앤 매너, 그리고 리얼한 스토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감동받은 소비자는 또 감동받은 상대편은 절대로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자신감, 담대한 돌진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많이 물어봐요. 그 자신감 어떻게 키웠어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죠? 독서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누가 멘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은요. 스스로 자기한테 자기가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방법은요. 작은 성공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칠갑산 그 줄기에는 이런 작은 또랑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홍수 때는 막 이게 물이 많아가지고 건너지를 못해요. 근데 또랑을 건너는 방법은 안 빠지고 건너는 방법은 멀리에서 막 뛰어가 넓이뛰기를 해가지고 건너는 방법인데 자신감 없는 사람들은 넓이뛰기를 못하고 빠져서 물에 휩쓸려 가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저쪽서부터 제대로 달려서 여기서 점핑을 합니다. 그러면 2m 이상을 점핑을 하게 돼요. 즉 다시 말해 또랑을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그 넓이라는 거죠. 근데 그를 못 뛰는 분은 저쪽에서부터 뛸 생각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물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렇듯
작은 성공 체험이 쌓여서 커다란 것까지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케팅에서는 디테일에도 강하고 큰 그림에도 강해야 된다. 근데 이 디테일 체험을 좀 하다 보면 큰 그림도 자동적으로 보인다. 나무도 볼 줄 알지만 숲도 볼 줄 알고 숲도 볼 줄 알지만 나무도 볼 줄 아는 그런 힘들은 내가 볼 때는 작은 성공 체험에서 비롯된다. 주변에서 작은 성공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자동되고 이 인터뷰 내용을요. 제가 책을 썼고요. 이 책을요. 그대로 외국인 회사 테팔에 인터뷰 볼 때 써먹은 내 신입사원 직원이 있습니다. 그 신입사원 직원은 그대로 제가 가르친 대로 써먹어가지고 테팔에 매니저로 들어갔어요. 월급을 많이 불러서 매니저로 뽑힌 거예요. 그렇지만 매니저까지는 갈 커리어가 아닌데도요. 그렇듯이 인생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감 그거에.